아, 여기는 한탄강. 조금 전에 저희가 임진강에서 이 임진강 멋진 주상절리를 봤고요. 지금은 이곳은 한탄강을 이 끝부분, 임진강을 만나기 바로 한 700m 전. 이제 여기에서 한탄강은 그 생명을 다하고 이제 임진강으로 쭉 흐르겠죠. 임진강은 다시 한강을 만나고 서해로 흘러들겠죠. 그런데 여기 임진강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 이렇게 넓은 백사장이 있었네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정말 연천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암석들. 저 암석들이 과거 얼마나 됐을까요? 중생대 이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우리 연천에 있는 선바위가 한 14억 년 그 정도의 좀 비슷한 암석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선바위면 네. 성캄브리아기 그 그렇죠. 정도쯤 예상하는 거죠? 그 정도 보이는 게 네. 그전에 연천의 흔한 암석들 미산층하고는 또 다른 네. 느낌을 좀 갖게 되고 굉장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암석이 새롭다. 네. 우리가 어딜 가나 좀 새로운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한탄강 끝부분에서 아주 격렬한 저 이벤트를 보여주는 암석 네. 보게 되고 그 앞을 흐르는 유유한 강물. 이 강물은 유유히 흐르다 임진강을 곧 만나겠죠. 임진강을 만나면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가 조금 지나면 네. 난리 부르스가 난 그 용암도 같이 물길과 함께 이렇게 정말 특별한 형상을 만든 그곳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너편 이쪽으로 보시면 마을이 정말 예쁘죠? 네. 와, 진짜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저기에 고깃배. 네. 저 어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안개를 뚫고 여기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고 여기가 강지역이라 아침에 보면 엄청난 그 자욱한 안개가 있어요. 여기 안개가 있어서 사실 가을에 한 달 정도 중에서 30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만 안개가 없고 나머지는 안개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 풍경도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어선에서는 지금 이 한탄강 강가에서는 어떤 고기를 주로 많이 어선에서 올릴까요? 여기서 네. 많이 사는. 여기서 뭐 한탄강에서 많이 사는 거 예전에는 우리 쏘가리도 있었지만 쏘가리까지는 안 된다는데 어쩌다 걸리긴 한데요. 아마 헤매다가 온 쏘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탄강물이 조금 아쉽게도 생활수나 네. 그 동두천 양주에서 흘러온 신천 그리고 포천에서 흘러온 양평천 여기에 그 공단이나 생활하수가 합류되면서 수질이 많이 떨어지든지 보시면 아까 임진강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사실 서식 환경은 훨씬 좋아요. 우리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많이 잡힌다고 하고 뭐 모래문지도 잡힌다 하고요. 낚시꾼이 지난해 보니까 가을 내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가을 내내 저기 아예 그냥 차를 놓고 하시더라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밀 던져놓고. 근데 엄청난 크기의 고기들이 이제 잡히면 그 어부는 그 낚시꾼은 저 어부한테 그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어부는 낚시꾼은 낚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굉장히 많겠네요, 사실. 굉장히 많죠. 네. 지금은 좀 차가워지니까 고기가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없지만 한 10월 초부터는 네. 대단히 많고 어정도 물길이 만나는 곳에서 고기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식을 많이 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좀 잡아내는데 예. 이 풍경이 지금 저쪽이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하는데 저렇기 때문에 이 멋진 앞에 있는 절벽을 보려면 아침에 일찍 와야 돼요. 아침에 한 7시 반에서 8시가 해가 저쪽 동쪽에서 비춰주는 유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지난해 한 달 한 반 정도를 계속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이틀 정도만 사진을 건졌어요. 해가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여전히 오늘도 좀 그늘진 상태에서 보겠지만 아마 그래도
이런 내륙에서 보기 힘든 뭐 네. 제주도에서 볼만한 그런 특별한 우리 지질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지질 현상을 보면서 아주 오랜 시절에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보는, 우리 지질 해설사의 로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 상상해보고 그것을 풀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엮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이걸 전달하고 우리 역할인데, 저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책무들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주상절리 하나하나가 점점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조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이곳 연천이 내륙의 제주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제가 왜냐하면 쓴 건데. 선생님은 내륙의 제주도처럼 아까 볼 수 있는 거, 해안가에서 볼 수 그렇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육지인 이곳 한탄 강변에서, 임진강에서 본다는 것이 정말 또 다른 우리 연천 사람으로서 그렇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저기 앞에 있는 이 특별한 주상절리, 특별한 자연 지질 현상을 보시면 제주도에서 볼성 부른 그런 그 경관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현무암하면 제주도만 네. 떠올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여기도 현무암이 있냐. 근데 사실 이 한탄강을 따라, 여기 한탄강이 140km요? 네, 140 140km 정도 된다고. 흘러왔고, 네. 그리고 위로부터 한 30km 정도를 더 용암이 흘러갔어요. 파주 율곡리까지. 네. 그러면 한탄강에 용암이 합류하는 시점이 한 30km. 결국은 한 총 140km에 걸쳐서 용암이 흘렀죠. 그렇죠. 그리고 물길이 다시 생기면서 이런 주상절리가 그 140km에 걸쳐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넓은 긴 공간에 제주도만큼 많은 우리 현무암들을 이제 볼 수 있죠. 네. 이게 아주 특별한 거. 그래서 내륙의 제주도. 네. 그렇게 할 만합니다. 특별한 거. 네. 네. 누가 밟고 너무 지나갔네요? 많잖아요. 오, 발자국이다. 새예요. 네. 네. 얘네들은 누굴까요? 이 고라니? 큰 발자국, 네. 주먹 발자국. 예, 고라니일까요? 동물들? 그럼 여기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종들이 그렇죠. 풍부히 살고 있나 봐요. 잡어먹으로 들어갔겠죠? 혹시 두루미? 두루미? 응. 두루미는 임진강 네. 아닌가요? 두루미는 워낙 아니, 다리 조심 너무 조그만가? 그렇게 네, 조심스러운 거라서, 나만이죠. 네. 조심스러운 네. 조류라서 아마 이곳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깊숙한 곳에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아침에 그러네요. 아침에 차를 타고 사실 그 개방이 됐을 때, 올해는 워낙 차박을 이쪽에 많이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저기 통제를 하더니 마을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네네. 근데 지난해만 해도 자유롭게 저기서 차를 타고 카메라를 들고 이게 찍으면 새가 쫙 날아가는 거를 같이 동해안 찍는 게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백로나 이런 것들이, 가마우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새벽녘에 안개가 쫙 끼는데 거기를 쫙 새가 날아가고, 저는 차로 따라가면서 카메라 들이고 찍으면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오는데, 그 새들이 발자국인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하얀 새들이. 정말 많이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와, 응. 여기에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갔나 본데요. 맞아요. 식사하고 세수하고. 요거는 고라니 같은데 발자국 같은데. 고라니도 네. 들어왔고. 여기 건너편, 아니 요쪽 마을이 도감포. 혹시 도감포가 왜 도감포인지 유래를 아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올라가면은 우리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난다고 그래서 합수머리, 도감포라는 말을 하는데요. 도감포. 두 강이 만나면서 강 폭이 좁아지면서 마치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도감포라고 하는데요. 그 조선 순조 때 그 마전 현감인 그 신현록은 이 백사장, 도감포에 있는 백사장에 있는 상선들을 쫙 보면서 마전 8경 중에 하나를 꼽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조선시대에도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선생님이 내륙의 제주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여기는 내륙인데 이렇게 백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감포 백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 연천입니다. 선생님 그럼 나 잡아봐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곳이에요. 그 도감포라는 뜻은 포구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에 고깃배도 있었고 그 과거에는 이거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아마 서해로부터 고랑포까지 왔던 상선들 새우잡이 배들이 이쪽으로 그 전곡까지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왕들도 거기 가서 쉬었다 가고 하고 이 도감포에서 이제 수위가 높았을 때는 배가 다니면서 이곳에서 연천에 있는 콩, 쌀 이런 것도 집산해서 고랑포도 같이 이쪽으로 집산이 됐고 그리고 시목 연천에서는 시목이라고 혹시 아세요? 시목? 시목? 궁중에서 떼는 뗄나무. 이게 이제 그 물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나무를 해가지고 파는 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보면 숯가마가 많이 있었어요. 아하. 숯을 만들어서 그랬구나. 파는 숯가마가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기 옥계리 장병상에 넘어가는 장병상에 있는 그곳이요. 숯가마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궁중에 나무를 이렇게 보내고 그럴 때 숯으로 해서 보낼 때는 그 가마에서 구워갔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우리 한탄강의 어원이 그러니까 말이 여러 그 설이 있지만 네. 큰 여울, 클 한자에 여울 탄자잖아요. 한자.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가면 또 여울이 나올 것 같은데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그 정체돼서 물이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곳이 여울이면 네. 곳곳에 여울이 있는데 배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배가 여울은 건너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건너갈 수 배는 어떻게 네. 갈까요? 배는 배요. 여기까지 어떻게 화공이 올라왔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배가 그래서 이곳을 다니던 배는 황포도배예요. 황포도배. 돛배, 노란 돛배를 띄웠는데 바닥이 편편해요. 어떤 그 선수 그 어부는 그게 한 50cm만 수심이 돼도 갈 수 있대요. 예. 근데 최소한 1m 정도면 황포도배가 다닐 수 있는 거기에다가 새우젓 싣고 또 콩 그다음에 쌀, 시목 이거 싣고 여기를 왕래를 했고 그것도 장마철에. 네. 그러니까 장마철에 물이 수위가 높아졌을 때 주로 했고 그리고 여울에 이제 많이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면 이렇게 했대요. 배 들어온다 하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삽으로 막 그 돌을 치우고 배에 다가오게 하고. 선인들의 이렇게 예. 선인들의 그 흔적이 그러면서 포가 된 거죠. 아니면 포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지혜들도 다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래가 너무 곱다, 그죠? 네. 야, 그렇네. 고랑이도 발짝 천지네. 암놈하고 춘놈하고 막 낮아버렸을까?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 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탄강, 그러니까 궁평리에서부터 청산면 궁평리에서 시작하는 자상바위에서 저쪽까지 가는 카약을 탔어요. 카약을 한탄강 주상절리를 1시간 정도의 카약을 길게 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한 자연 병풍이에요. 기가 막혔겠다.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카약에 타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다 이어폰으로 제 해설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여러분 그냥 즐기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제가 그 말을 들려드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그곳이 한탄강이 얕고 여울이 있잖아요. 크고 한탄이라는 게 크고 여울이 있는 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울 지나갈 때 조금만 조심하시면 카약 타기에도 정말 좋은 적지네. 곳이 한탄강이라고 저는 그때 한번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연천하면 이제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70년대부터 한탄강 유원지. 네. 그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뭐 난리였죠. 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유원지에는 특별히 와서 이제 그 즐길 만한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쵸, 아쉽죠. 네네. 한탄강변에 이렇게 즐기고 가는 분들 계시지만 와서 특별하게 재미를 줄 만한 게 없었는데 사실 가장 부족한 액티비티를 요번에 그 카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이제는 그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꼭 와서 타보시라고 그 네. 카약에서 이 절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느낌이란 정말 우리 과거 선인들이 선유를 하면서 절로 그 시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꼭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떠한 해설도 필요 없이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연천에 펼쳐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설했습니다. 그 마지막 밤점 그러면은 네. 치유가 되는 듯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드는. 맞아요. 아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방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 중에서 가장 없었던 게 액티비티였어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를 고민을 해서 참 고맙게도 그 우리 연천에 있는 백학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연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곳이고 경제 생활이 힘든 곳이라 밖으로 외부로 나가고 모든 게 이게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연천에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참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문화, 그 배 카약 안에서 절벽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란 상상만 해도 그냥 뿌듯할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 청년들이 막 하나씩 들어와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뭐가 있냐면 한탄강 지질공원이 있는 거죠. 15년도 12월 30일 환경부에서 국가지중을 인증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자리 그럼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요. 사진에 보면 있어요. 대신 유네스코 인정받을 때는 우리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년도니까 지금 20년 7월이니까 한 5년, 5년 정도가 운영을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여기 가장 특색 있는 거를 찾고 가장 가능한 걸 찾아서 한 5년간은 연천은 지질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찾아왔던 곳이에요. 한 30년 전부터. 그래서 다른 데는 방문자 센터 짓고 무슨 센터 짓고 그 외적인 거를 그 확장을 할 때 연천에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가동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 교육받는 좀 진짜 빡시게 교육받는 이것처럼 계속 퀄리티를 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썩 우리한테 맞는 방식이 아닐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딴 데는 뭐 의리번쩍하게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연천은 왜 모자라? 근데 내실을 가지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고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 알려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이고 지금도 막 죽으라고 공부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3일 공부하시잖아요. 열공. 이제 우리 풍경이 바뀌네요. 그렇죠. 네. 야, 드디어 한탄강이 그 종료하는 시점이 한 300m? 여기에는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났을 것 같고, 강물은 고요해졌네요. 임진강을 만나더니. 갑자기 네. 새로운 네. 한탄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오케이. 가슴 설레이게 노래가 생각나요. 뭐. 무슨 노래?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갈까? 엄마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네. 바다로 가요, 이물이. 그러면 네. 저희 지금 이제 한탄강에서 임진강을 둘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 둘이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임진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파주문산 내려갈 동안 계속 임진강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강인가요, 이 강은? 강 유역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7번째라고 해요. 7번째. 굉장히 큰 강이죠. 네. 큰 강이고. 근데 이제 더 특별한 거는 네. 남북 간에 뭔가 이슈거리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협력을 하면 더 활용도가 있는 가치가 있는 강이기도 하죠. 이 한탄강도 마찬가지죠. 이 한탄강도 그렇죠. 북쪽에서부터 그렇죠. 내려오니까. 철원 위에 평강군에서 가론에서 이렇게 흘러왔고 여기서 이제 생명을 다하겠죠. 이 물을 그러나 임진강을 만나서 서해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곳에 저는 이 두 강이 만날 때 두 사람이 애틋한 감정을 갖는 것처럼 네. 엄청난 그 격정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격정의 시간이 물로 용암으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조금 더 가보시죠. 네. 선생님이 물을 말씀하시니까 음.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해서 먹고 올 때요. 북쪽에서 내려온 물로 남쪽에 있는 쌀로 해가지고 아하. 쌀로 농사를 지어서 제가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천 고유의 브랜드 남토북수라는 쌀로 제가 아침을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남과 북에 같이 공유해서 지은 농사의 쌀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북쪽에 안 가봐도 이북이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적경지역 사는 주민답네요. 적경지역 안에 민통선 안에 농사도 네. 지으시고. 그래서 그러는지 한탄강과 임진강이 더 가까이 우리하고 함께 이렇게 늘 공유해서 그러는지 정말 다정하고 다감스러운 것 같아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에 가면 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갑자기. 놀라운 현상들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으로도 아니고 뭐 사방팔방 지멋대로인데 저게 그 사람의 마음이 격해지게 좋아지게 되면 저런 게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한번 대입해봐요. 네. 별이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 들어요. 근데 사실 네. 지난해 여기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네. 그때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야, 저 멋진 경치는 딴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나만 봐야지. 숨겨놓고 나만 보고. 그러고 싶었어. 선생님 나누면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아쉬워. 네. 아쉬워서 여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근데 사실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네. 그냥 저 절벽이 아니고 저 멋진 주상절리가 아니라도 한탄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그런 지점, 두 물이 서로 색다른 거를 합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그냥 우리한테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정말 훌륭한데 올 때마다 저 절벽을 보면 사진 찍으러 오면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SNS에 올리면. 네네. 저도 놀라요. 올 네. 때마다 풍경이 달라. 지금은 네. 담쟁이 덩굴이 물 들고 약간 좀 사그라진 상태인데 저게 아침 시간 햇살이 딱 들어오는 시간 7시 반 8시 되면 네. 정말 반짝반짝 기가 막힌 주상절리를 정말 연천이 내륙 맞아요?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 강에서 만들어진 특성, 강에서 네. 만들어진 그 화산지형. 아시다시피 저 위에는 농사를 짓는 넓은 평야잖아요. 아까 남토북수 얘기할 때 예. 남쪽에 용암이 흘러서 그 기반암으로 되고 그 위에 퇴적층이 한 2m에서 7m 정도 쌓이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에 비옥한 토지하고. 토지 그리고 북쪽에서 흘러오는 내려오는 두 강의 물 깨끗한 물 합쳐서 남토북수인데 그것처럼 이 브랜드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 네. 여기가 이제 이른바 이걸 화산지형이라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네네. 다 화산지형이에요. 그렇죠. 네, 기존에 그 암석들이 이곳에 있었고 땅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용암이 흘러서 다시 물이 흘러서 협곡이 만들어져. 용암대지가 있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 화산지형인데 화산지형은 신생대 화산지형은 유독 연천, 포천, 철원 이 한탄강을 따라 있는 것이고 임진강을 만나 일부까지 화산지형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특색도 있죠. 화산지형의 특색은 이렇게 강이 뚝 떨어져서 평지 밑에 있다. 그러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도구가 필요했겠죠. 네. 권수근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까? 저는 뭐 옛날 그 물수레, 물차 찍으면 아마 양수기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탄강을 따라 또 임진강을 따라 양수장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한 60여 개가 돼 있고 그만큼 사람들은 이 뚝 떨어진 강에 이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른바 관계 농업이 발달하지 않는 시기 조선시대나 오랜 이전에는 농사를 농농사를 못 졌겠죠.
그때는 이제 항무지거나 반동소를 짓거나 혹은 지금처럼 그 우리 군사 훈련지거나 군사 주둔지거나 뭐 이렇게 그 세종도 여기에 한 13번 사냥하러 오셨대잖아요. 네, 그만큼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시연되는 거 보면 좀 아프기도 해요. 대신에 아이러니 뭐냐면 이렇게 통제되고 그리고 통제돼서 그동안에 개방이 안 돼서 진짜 역설적으로 이게 보호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네. 개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경을 저만 보고 싶다 이거지. 아, 선생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네. 아이고, 이렇게 짜자잔. 아이고 왜 그래? 이렇게 멋진 곳에 음. 이렇게 선생님이 감춰놓고 혼자만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죠? 거죠. 네, 안타까워요. 이렇게 멋진 곳은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거는 꼭 내가 가지고 가는 예의 바른 저희는 동방 예의지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꼭 가지고 가주세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게 개방이 안 되고 올해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이곳에 이 강변에 엄청난 차들이 차박을 했어요. 성지로 알려져서 뭐 어떻게든 찾아왔는지 들어오다가 온학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배출하다 보니 네. 월요일에는 이 쓰레기차가 뭐 5대 6대가 이걸 치울 정도로 네. 좀 심각한 이런 그 쓰레기 문제가 생겨서 네.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쓰레기는 모아두긴 하는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집으로. 집으로. 예. 건 우리 집으로. 신나게 마시고 네. 즐겼으면 쓰레기. 그러게요. 아이고. 네. 이 다리는 사실 요 건너 위에 있는 이 절벽, 멋진 네. 주상질 절벽 위에 있는 건물이 통일 미래센터예요. 아, 네. 통일부 소속. 통일부 산하에 네. 있는. 그래서 이곳에 이제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 그런 기관들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다리를 이제 세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가 좀 더 이곳이 잘 활용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천 주민으로서. 조금 아쉽죠, 이것도. 선생님 이렇게 수직으로 쭉 떨어져 있는 얘네들이 협곡이라고 그러나요? 협곡이라기보다는 협곡은 암석 사이를 물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벤트를 일으키면서 지나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내는 지질 현상이죠. 그러면 한탄강은 저희가 협곡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협곡이 발달한 곳이 많이 있나요? 물론 이런 화산 지형에 이런 협곡은 여기 내륙에서밖에는 없죠. 물론 협곡은 꼭 현무암이 아니더라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물이 지질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암석을 만나서 지질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강의 모습, 이걸 협곡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천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협곡은 그렇죠. 한탄강을 따라서만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저게 다 용암이 쌓여서 굳어져 현무암이 되고 다시 물이 용암이 쌓이는 게 우리가 몇 년? 저 용암이 쌓였던 시기가 50년? 50만 년? 50만 년. 50만 년 전이면 네. 그 후에 물이 여기에 꽉 채워진 용암 암석들을 이렇게 협곡을 만들면서 주상절리를 드러냈겠죠. 그게 또 수십만 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암이 만들고 물이 빚은 현상, 이게 이제 주상절리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는 방향도 없고 네. 뭐 원칙도 없어요. 그냥 멋대로야. 근데 오묘해요. 저거를 네. 당겨서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에 이렇게 성냥갑이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기둥 모양, 세로 모양으로 세워진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가로 모양으로도 있는 것 같고 세로 모양도 있는 것 같고 같은 전리의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게 네.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고 옆으로 쓸린 것도 같고 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무슨 변경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우리가 그 한탄강 101층이나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는 수평한, 편편한 기압산 같은 이런 암석들이 있잖아요. 네. 밑에는 그 용암이 흘렀던 시절과 그 위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그 만들어진 이 주상절리에 만들어진 용암의 그 소스는 다르다. 연대가 다르게 흘러왔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볼 만하고요. 네. 참 묘하게도 밑에 부분이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탕이 흘러오는데 네. 그 물이 저렇게 만들기는 힘들었겠다. 다시 얘기하면 저렇게 깊이를 파는 거는 임진강이 오른쪽에서 와서 부딪히면서 저런 현상을 빚지 않았을까. 이 오묘한 현상들을 무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예, 남자의 머리 남자의 이렇게 머리. 빗을 머리 갖다 이렇게 빗어주는 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담쟁이 동굴은 파마한 건가? 파마한 거죠. 그러면은 아. 남녀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 절벽 속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혼자 보고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네. 주상절리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네.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넉넉히 상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팔각성냥 있죠. 네, 네. 팔각성냥. 그렇죠. 그게 막 쏟아졌어. 밖에 쏟아졌는데 네. 그거를 거꾸로 그냥 막 꼽아놓은 느낌. 그래서 이름을 줬는데 네.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성냥과 주상절리. 이라고 내가 이름을 줬어. 성냥갑 예. 주상절리. 이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멋있습니다. 성냥과 주상절리. 성냥갑 주상절리. 더 멋있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지어봐요. 더 지금 딱히 생각나지 않고요. 네. 멋있다. 그 말만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이쯤 돼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할까요? 네. 멋있다를. 응. 이런 곳이 太 있네. 美丽了，太壮观了。 네. 네. 그리고 연지 오연 거기랑 비슷한 얘기도 한번. 这里是新生代四期的玄武岩，跟我们中国内陆五大连池的这种火山岩石是同一个时期的，所以对我们这个火山熔岩比较感兴趣的朋友，可以来我们这里一起参观一下，欢迎您的到来。 통역도 좀 선생님이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부탁해요. 중국에 흑룡강성 5대 연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또 신생대 사기 현무암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연천의 현무암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같이 바라보기도 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 거기 무지 가고 싶은데 우리 초대해달라고. 그래 무지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한번 가보자고요. 가봅시다. 그래서 요 암석들의 참 그 엄청난 이벤트 받았을 그 충격과 그리고 나는 이거를 두 양 그 한탄강과 임진강 물이 만나서 너무나 격정적으로 만나다 보니 그 격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가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선생님. 시적으로 바뀌네. 가을 남자. 가을 남자. 네. 여기 가을. 가을에 보면 저 끝에서 여기다 낚시를 그 밤새도록 던져놓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커다란 물고기들이 이제 잡힌다고 해요. 예. 네. 음. 드디어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임진강을 곧 짜자자잔. 만나겠죠. 여기에 한탄강의 끝. 네, 한탄강의 끝. 네. 저 멋진 다리. 음. 저희가 저쪽에서 왔죠. 합수머리라는 거는 두 물이 합쳐진다 해서 합수머리긴 하지만 뭐 뜻은 두물머리와 같고 비슷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한탄강이 저 위에 영평천을 만나는 곳은 아우라지. 그렇지. 아우라지 왜 아우라지? 아우라지? 서로 아우라지도. 어우러진다. 어우러진다. 같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니까. 예. 그리고 여기 오다 보면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신천을 만나잖아요. 신천. 한탄강이 신천을 만나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최근에 졌대요. 두물머리. 두물머리라서
도물머리 하면 양평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북한과 맞아요. 남한강이 만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네. 가지려고 했나 봐요. 근데 네. 신천이 좀 더 정화되면 그 뜻도 네. 굉장히 살아날 것 같아요. 정화만 되면. 그러게요. 신천이 좀 깨끗하게 내려와서 저희 한탄강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연천에 보면 네. 아우라지도 있고 하수머리도 드물머리도. 있고 드물머리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응. 저희 3대 대왕이네요. 아, 그리고 선생님, 네. 지금 제가 3대 대왕 얘기했는데 저희가 올해 2020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또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그 이관왕을 달성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생물권 보존 지역. 그렇죠. 지금 이 네. 프로젝트가 네. 세계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어떻게 하면 함께 볼 수 있는지 네. 좋은 의도로 만든 이 음,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에 딱 맞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우측에 보이는 것 저기 다리가 보이죠? 아까 우리가 있었던 임진강 주상절리 네. 여기서 이제 두 물이 만나게 되는데 임진강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존 지역 등재를 지난해 6월 19일 날 받았어요. 네. 6월 19일 날 받았고 그래서 이 연천의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탄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그 보호돼서 다양성을 확보했던 식물, 그 생물에 네. 대한 거를 보존하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이런 활동이 시작됐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올해는 7월 7일이었죠 그때가? 7월 7일. 7월 7일. 네. 7월 7일 이렇게 지질 현상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화산지형과 협곡과 용암대지와 이런 지질 현상들, 폭포, 주상절리 이런 특성 때문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이제 드디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연천하면 막말로 시쳇말로 남자들은 그쪽 보고 일도 안 본다는 곳으로만 기억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군사 지역으로. 네. 네. 지금은 좀 알려졌죠? 그럼요. 이제는 연천하면 가고 싶은 곳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런 멋진 비경들이 아직도 네. 숨어 있어요. 근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야, 네. 기가 막힌. 그러면 진짜 마구잡이 성냥개비 같아요. 딱 네. 주상절리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음. 엄마가 예전에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사 가면 불처럼 확 일어나라고 꼭 팔각성냥을 그렇죠, 이사하면 사갖고 그렇지. 오셨는데 요즘은 그거 구하기 힘든데 옛날 추억을 밟으려면은 팔각성냥가게보러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그 나만 와야 한다니까. 딴 사람 오면 안 되고 나만 와야 돼. 욕심꾸러기. 이거를 이 좋은 거를 왜 같이 공유를 너무 아니에요. 예뻐요. 해야겠죠? 그럼요.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세대. 어쨌든 네. 이곳에 와보면 그 오랜 세월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퇴적되어서 바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용암이 흐르고 다시 물이 흐르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쫙 펼쳐진 거 보면 네. 이 넓은 쪽에 어우러지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제 멀리 끝으로 안 가보죠. 가도, 예. 멀리 안 가도 저렇게 멋진 주상절리 위에도 우리의 국군 아저씨들의 흔적은 저렇게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있어. 초소가 있어요. 예. 저 위쪽에.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묘하게 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저렇지만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에도 저렇게 이 절벽을 활용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고래 삼대성. 그렇지. 3대성. 자, 하나씩 해봐요. 자. 호로호로 당포성. 또 호루고루. 예. 은대리성. 이게 참 선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게 이런 네. 절벽들의 저 위에다 성을 쌓으면 절벽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절벽을 잘 활용했고 이렇게 말이 건너갈 수 있는 여울 위에 거기에다가 저렇게 절벽을 활용해서 천혜에 방어진을 구축했던. 그리고 그 성도 산에 지은 게 아니고 평지에 그것도 뚜개 강한 평지성. 이게 세 개가 지금 발굴이 됐고 그리고 복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규모는 조금 작지만 보루들도 한 10여 개가 있어요. 이 네, 연천 네. 임진강 한탄강을 따라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고구려의 흔적들이 아마 남한에 있는 흔적들 유적들의 한 3분의 2가 연천에 있는 거죠. 있어요? 오, 물고기 뛰었어요. 우리 네. 고구려 박물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제 고구려 역사가 우리 중국에서 이미 네. 북한 쪽의 역사들은 중국의 역사로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그걸 그렇게 잊어버리고 갈 게 아니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혼을 깨우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역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보루들, 그다음에 성들을 좀 잘 활용해서 고구려의 우리 고구려가 민족이었다는 거, 그리고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를 되새기는, 그리고 새롭게 올리는 뭔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을 잘 관람할 수 있고 돌아보고 민족혼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시설들 혹은 프로그램들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거죠. 네. 드디어 이제 꼭지에 왔어요. 여기 저 넓은 쪽은 임진강이겠죠. 임진강. 그리고 저 다리는 멋진 다리는 이미 풍경이 된 멋진 다리가 됐네요. 무슨 다리? 동의대교. 동의대교. 저기가 동일이야 동의대교. 네. 넓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오는 한탄강을 만나죠. 네. 그런데 특별한 거는 물색이 좀 달라요. 그래요? 물색을 한번 보면 네. 한탄강은 중간에 네, 그렇죠. 얘는 생활하수나 네, 좀 칙칙해요. 공단을 만나서 좀 칙칙한 편이고 정말. 임진강 쪽은 저쪽으로 가면 확실히 맑아요. 그리고 네. 지난 15년도에 우리가 국가지 인증을 받을 때 네. 여기에 생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저 입구에, 그러니까 임진강이 여기 한탄강을 만나기 직전까지 네. 저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얼음치가 발견이 됐어요. 아. 얼음치는 1급수, 응. 한탄강은 아마도 한 3급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직전까지는 얼음치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 위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까 네. 얘기했던 한 20km 정도만 20km 정도만 올라가면 군사분계선을 만나기 때문에 네. 어디 얘가 혼탁해질 그 소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만나면서 한탄강 물과 이제 같아지는 것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네, 네. 이렇게 두 강이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이렇게 만나게 된 곳, 그곳에 우리 꼭지점에 서 있죠. 아, 그럼 우리 뭐 소리라도 자꾸 헷갈리는 나 말해야 되는 만났어. 만났어. 아니 누가 엄마가 아이를 만난 거네요. 옷도 이렇게 색을 맞췄네. 여기 아침에 그 물안개가 끼고 안개가 낄 때 여기서 바라보는 동의대교 그리고 저 끝에 그 슬픔이 있는 금굴산.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전쟁 때 이쪽 건너편에는 미 3사단 주력군이 있었고요. 유엔군의 주력군. 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영국 영연방, 뭐 뉴질랜드니 호주니 이렇게 지켰던 곳이고 여기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동쪽에는 뭐 필리핀, 터키. 이곳에 유엔군 도움을 받았었네요. 16개국의 참전이 거의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 아픔은 여전한데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런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그리고 이것을 폐쇄를 하고 그리고 제한을 하고 수립을 통제하고 했던 곳이라서 이런 절경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아이러니고 어쨌든 저의 생각은 이게 이런 남아있는 멋진 풍경을 우리가 이제 지질공원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보존하면서 활용해서 생활의 질을 높일지에 대한 걸 그렇지 잘 지역 살아보 경제 활성화. 그렇지 그렇게 하려면 네, 그런 잘 취지에 살아보세요. 부합되도록 갔으면 네. 좋겠고 접경 지역 변경에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주민들의 이야기도 알려줘야겠지만 그들한테 이제 보상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계유산으로
가면서 이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와는 좀 달리 좀 과거의 분위기를 벗고 좀 풍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우리의 역할들도 좀 많겠죠. 그래도 다행히 한탄강의 악취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담쟁이 덩굴이 좀 맛있네요. 올해는 훌륭합니다. 올해는 이게 서리가 조금 빨리 왔죠, 추위가.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담쟁이가 이렇게 빨간색 드레스를 온통 다 입으면 그것도 너무 예쁘겠지만 또 조금 덜 입으니까 이렇게 멋진 주상절리의 모습을 또 맞네요. 그대로 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아서 또 좋네요, 그렇기도 선생님. 하네요. 예. 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진짜로 이렇게 성냥을 막 꼽아놓은 느낌은 정말 그 기억이 나요. 저걸 이제 찍어도 가지만 기가 막힌 그 느낌으로 기억이 나죠. 가서 한 깨피 빼올까요, 제가? 그러면 좋겠다. 있으시러? 있으시라고. 네, 저 앞에 불처럼 이렇게 네.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데 저 주상절리 속에도 사대문이 숨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게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고민하죠. 네, 이 임진강물이 세게 부딪혔을 때 부딪히면서.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지질인 것 같아요. 지질은 우리가 느낌대로 찌질하다는 게 아니고 돌만 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역사,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이 자연의 역사를 유추해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 네. 우리는 참 행복한 직업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같이 감동을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임진강 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이 풍경은 기가 주장이에요, 막힙니다. 주장. 선생님 그러면은 저렇게 임진강물이 저렇게 때려서 저렇게 동굴을 만들었다면 수위가 지금은 이렇게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물도 엄청 많았겠네요. 예,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 토착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어디나 높았었대요.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 영암이 생성될 때부터 해서 수십만 년 전에 그 물이 흘러왔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물이 높았을지 그 이때 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이렇게 수십만 년을 깎아낸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임진강과 한탄강 물이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네. 적은데 그 이유가 뭐로 생각되세요? 저희 연천에 음. 댐이 있는데 댐에 사실 물 가두지 않는데 그렇죠. 그거 상관없어요. 북쪽에 댐에서 이미 물을 가두어서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예. 북한에서는 네. 물을 흘려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물은 뭐- 자원이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네. 댐이 임진강의 댐이 네. 4, 네 개. 5댐이 네. 4개가 있고 한강댐이 예.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용도는 애초에는 군사용으로는 뭐 수공용이라고 해요. 물로 공격하기 위한 용이고, 네.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에는 물을 안 연다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이 이제 내려올 확률이 적어진 것도 일단 네. 문제이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저는 아마도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네. 우리 몸속에 보면 수많은 모세혈관이 흘러다니죠. 피가 흘러다니는데 네. 개발을 하면서 그 모세혈관을 하나씩 둘씩 끊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물길을 잘랐다. 그렇지.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북한 쪽에는 엄청난 큰 저수지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댐들도 있고, 그 수자원을 좀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또 뭘까? 이거는 남북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잘 활용한다면 네. 남북이 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임진강을 보면, 네. 또 한탄강을 보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네. 네,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군남댐이 저희 연천군에 댐이 2개나 있잖아요. 네네. 군남에는 군남댐이, 네. 한탄강에는 또 한탄강 댐이. 네. 그런데 두 댐에다 다 물을 가두질 않잖아요. 네. 그 물이 없는 댐 정말 이상했었어요. 아, 이상했죠. 네. 그런데 이 원래 용도는 하류 지역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그걸 조절하는 댐이잖아요. 네. 큰 물 졌던 올 여름에 효과를 한번 발휘했죠. 닫아놔서 네. 파주 임진강을 따라서 파주의 그 농지, 그다음에 거주지들을 보호를 했고, 그게 아마 그 댐이 없었다면 아마도 큰 홍수가 났었겠죠. 그런 용도로 논란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대신에 더욱 아쉬운 거는 그 2박 3일 장비에 있던 우리의 그 제일명소 제인폭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는 했어요. 박수 쳐줘요. 네, 박수 정도가 아니라 폭포가 아니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폭포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아가라가 그러겠어요. 연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 선생님들이 엊그저께 막 바위 제인폭포 가서 막 물로 닦고 이런 네. 행위 했는데 세척 작업. 그것도 너무 뿌듯했고,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은 좀 비워졌지만 아름다운 폭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물 한번 보세요. 저쪽하고 비교 안 되게 깨끗해요. 여기는 한탄강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과연 얼음치가 살만하겠죠. 네. 벌써 푸른빛이 돌면서 깨끗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야. 그렇지만 엄마인 임진강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예. 아가인 한탄강이 엄마가 깨끗하게 안아줘서 두 물이 만나서 임진강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기 때문에 수질 정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질 정화를 좀 상류에서 해야겠죠. 네.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네. 이쪽에서 저기 이제 합쳐져서 흘러가는 임진강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따라 쭉 흘러가면 파주 적성을 지나고 네. 파평을 지나고 문산을 지나고, 오른쪽에서는 백학을 지나고 연천에 장남을 지나고, 그리고 파주에서 문산을 지나자마자 한강을 만나죠. 오두산 입구에서. 네. 오두산 전망대 입구에서 한강을 만나고, 한강도 거기가 종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는 할아버지의 강이라고 하는 조강. 근데 우리가 강을 얘기할 때는 강은 내륙에서 흐르는 게 강이잖아요. 네. 우리가 김포는 내륙이에요, 바다예요, 섬이에요? 김포. 섬 아닌가요? 김포는 섬이 아니에요. 김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화도는 섬이 아니에요. 강화도는 섬이에요. 그러면 음. 명확하죠. 음. 그러면 그 한강이 오두산 전망대에서 만나서 임진강이 만나서 그 김포까지는 강이겠죠. 그 강은 무슨 강? 조강. 그리고 김포에서 강화도 쪽을 넘어가면 거기는 서해바다겠죠. 근데 서해바다에 우리 그 임진강 위에 있는 한강댐에서 그 수자원을 사실 북한의 그 개성 쪽 이런 그곳이 곡물 생산량의 북한의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대요.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물을 원활하게 대야 되는데 거기는 예성강이 흘러요. 네. 예성강이 흐르지만 예전만 못하겠죠, 수량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임진강 위에 있는 한강댐, 과거에 이곳에서 임진강 주상절 이쪽에서 캠핑하다가 그 6명 사고가 난 그 한강댐이 지금은 그 수자원이 예성강으로 흘려보내서 개성 근처 북한 농산물의 4분의 1 담당하는 용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흘러오는 임진강물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강은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해집고 하듯이, 그래서 강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질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강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의 핏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응? 젖줄. 그런데 이 큰 강이 두 강이 만나는 데가 양평 말고 연천밖에 없잖아. 이곳에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감흥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감흥이 올라올 것 같다. 이런 뭐랄까요, 사람 간의 친밀감, 친근감을 자극하는, 그래서 강을 찾는 거고, 강이 좀 제대로 보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깊이를 더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곳에 와서 그 힘들었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이 사회,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걸 좀 떨쳐버리는 곳으로. 모든 시름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한탄강이 있는 이곳을 또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온갖 이유로. 네, 그런 것 같네요. 저 보세요. 저기 얼마나 지금 차박을 좀 금지인데 저쪽에서는 주민들이 사니까 내려올 구멍이 좀 있어요. 저기는 주민이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주말에는 제법 저쪽에는 서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워낙 힘드니까 여기가 꽉 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통제돼서 이 정도고. 그래서 뭐 올해는 이뿐만 아니라 한탄강 유역에서도 이렇게 좋은 곳이, 뷰가 예쁜 곳이는 다 차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자상바위에, 예, 그리고 백의영암 근처, 백일이층, 심지어 제행폭포 근처에도 지금 차박하신 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와서 차박을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다 싶긴 한데 항상 아쉬운 건 그거죠. 좀 이렇게 의식, 시민의식이 올라가서 이렇게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듯이 그것만 없으면 허용할 거예요. 그게 한동안 찾아오고 하다 보니 그걸 오픈을 했다가 개방을 했다가 나중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나 닫는. 하나는 괜찮겠지? 이거 나 하나는 괜찮겠지? 안 돼, 안 돼. 네, 가져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점에 저쪽에 이제 해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물살에 비춰주는 햇살, 그리고 이 안에 반영, 그리고 새벽에 여기에 안개가 자욱했을 때 저 다리의 모습, 이게 아마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런 곳이 뭐 양평은 느끼지만 이곳이 그런 느낌으로는 최고고, 여전히 그런 느낌은 나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성을 좀 제대로, 보존도 제대로 좀 개발해서 네. 하면 저런 부상들을 어디 가서 보겠나. 못 봐요, 못 깜짝깜짝 봐. 진짜 못 봐요. 정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보고 싶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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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제 뭐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맨날 올 거죠. 맨날 오고 싶어요, 정말. 맨날 와서. 저 꼭지점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생물권 보존 네. 지역, 이 등재가 되면서 이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규제되는 게 많은 아니라. 규제와 통제가 있을까봐. 우리가 유네스코 그 유산의, 세계 유산의 이관왕인데 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제주도가 지금 유일하게 3관왕이잖아요. 네, 네. 생관왕이 뭔지 아세요? 뭐 뭔지?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그다음에 생물권 보존지역, 또 하나 문화유산. 문화유산. 아니 문화자연유산 합쳐서 세계유산이라 해요. 세계유산인데 네. 그 세 가지를 유일하게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고, 네. 연천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네. 이제는 그 두 개를 땄고 이제는 세계유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연유산이 DMZ로 추진이 되면서부터 네. 이제는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제주도의 두 번째로 네. 상관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빨리 상관왕이. 근데 그 유네스코의 네. 취지가 뭐냐면 유네스코의 취지는 보존을 통한 활용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프로그램 다 얘기했지만 이게 훼손이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고 그 민통선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루미가 우리한테는 뭐 탐조 여행이나 이런 걸로 중요한 자원인데 그 두루미가 어느 순간에 훼손되면 그 자연을 탐방하고 그 탐조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노력들도 우리 해야 되고, 두루미가 11월 지금쯤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네. 두루미는 언제 왔다 언제 가요?
11월 말에 왔다가 거의 1월 말쯤 두루미가 가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애들은 맞아요. 10월 말. 네, 지금도 왔어요. 네. 지금 한 6마리 왔다 하고 철원에는 수백 마리가 왔다 해요. 오, 벌써요? 네, 원래 걔네들이 빨리 와요. 요즘 빠르면 9월 말에도 와요. 부지런하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고 가는데 3월에 네. 가잖아요. 예. 내가 그 두루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짜잔 2장인데요. 이 겨울에는 주십시오. 기가 막힌 두루미 짱이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루미들은 여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안에 자갈이 위에 있으면 네. 천적이 뭐겠어요? 두루미 천적. 삭. 삭이죠. 네. 삭이 여기서 저 안에 두루미가 자고 있는 거를 이제 잡으려면 어. 요 물을 건너야 아. 돼요. 풍청풍청 소리 나니까. 텀벙텀벙 하면 네, 풍풍풍. 소리가 나니까 네. 안전하죠. 네네. 그리고 안전하니까. 두루미들은 또 하나 이 넓은 활주로를 요구해요. 이렇게 주변이 넓어야 앉아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기 시에는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있게 넓은 곳을 그리고 조용한 곳.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는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 사는데 네. 바로 옆에 습지원에 자고 있는 우리 두루미들. 천연기념물. 그리고 이 새벽에 이거는 아침에 8시 정도에 이 두루미들이 한 발을 들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발을 들고 자고 있을까요? 일단 춥잖아. 춥잖아. 아우, 발 시려. 추우니까 하나는 털에 넣고. 이쪽 발 시려. 그렇죠. 발 시려. 그리고 어쨌든 그 차가운 얼음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네.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리고 자기 몸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한 마리가 한 1.5m 정도 돼요. 가장 큰 놈들은. 저희 키만 해요. 그렇죠. 크고 이런 두루미를 이것도 우리들만 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개방돼서 여기처럼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동물원에 한 지금 이제 3,000마리 남은 동물원에 한 3,000마리 그리고 야생에 한 1,700마리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지난해 보니까 한 600마리 정도가 600수 정도가 왔다고 해요. 우리 연천군에요? 네, 여기에.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자원으로 좀 보존을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루미 한 마리의 가치가 따져보니 어떤 분은 얼마? 1억 5천? 한 마리 가치가 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700만 돼요. 원이? 제가 너무 많이 썼군요. 너무 많이 했어요. 20이 너무 뻔하셨어.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 봤던 저쪽에 임진강의 주상절리 멋진 옥새랑 이게 작년만 못한 게 이제 올해 물이 져서 이렇게 못하는 거.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이거를 하늘이 예뻤을 때 찍으면 이렇게 주상절리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이런 멋진 풍경이 나오죠. 정말 예쁘네요. 적벽이라는 얘기가 별로 나오네요. 얘가 우리 친수간이에요. 네. 오늘 같은 애는 조금. 그렇지. 이거는 낯설었어요. 어쩔 수 없죠. 자연이 그런 거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제인폭포를 얘기할 때 자연은 스스로 치유를 해요. 다시 회복을 하는데 사람은 한 번 가면 우리 생명을 잃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인폭포가 많이 희생을 해서 사람들 생명을 살렸다면 세상 그 어느 폭포보다도 뭐 이런 아름다운 폭포가 또 있겠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왜 울라 그래요? 왜 울라 그래? 이렇게 겨울이면 이 두루미나 그리고 이런 강의 모습, 가을이면 주장절리에 핀 단풍, 담쟁이 덩굴, 적벽의 모습. 이것을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존이 됐는데 이제는 잘 활용하면서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 되죠. 멋진 곳이긴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날이 좋으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녀서 이제
촬영해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죠.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합수머리. 저분들은 이제 텐트 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지금 막 설렐 것 같아. 좋다. 실은 제가 한탄강 바로 한 200m 앞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제일폭포.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은 저희 집 앞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되게 자랑스럽게 요 주변 친구 그리고 중국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둠을 같이 합치는 장소에서도 예, 전 고생대 암성님들도 보고 신생대 이런 주상절리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또 새로운 봄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보여줄 자랑거리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중국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아, 중국 분들. 언제 좀 잘 풀려서 모셔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딱 그렇죠. 우리도 놀러 가고 네. 같이 놀러 오고 했으면 같은 좋겠어요. 자리였으면 네. 좋겠네요.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살기 지루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참여한다. 네. 예. 우리도 서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연천에서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멋진 주상절리가 있는지 저렇게 기가 막히게 뭐 어떻게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 저런 형상이 나타날지. 그리고 또 큰 물이 지면 또 저 형상이 없어지고 또 다른 비경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탄강 140km를 따라 임진강 250km를 따라서 수없이 많은 하산 활동이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기대가 되죠. 이게 저기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물이나 이런 걸로 다시 다듬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비경이 새로운 비경이 나타날지. 그래서 기회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유혹을 하더라고요. 한탄강, 임진강. 그죠? 그래서 근데 혼자 떠나니까 좀 외롭긴 하더라. 이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곁에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좋은 풍경은 나누는 게 좋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계속 저만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훼손이 염려돼서 그런 거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곳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을 생각하거나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 속이 있지만 우리도 있지만 더 좀 갈고 닦아야 되고 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의 용암이 암석이 이렇게 깎이는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닥에 있는 이 암석 중에 가장 가까운 나이가 몇 년? 13만 년 전이요. 12, 3만 년 전이죠. 네. 현무암이겠죠. 네. 가장 최근에. 그리고 오래된 거는 50만 년 전. 14억 년 전. 14억 년 전. 네. 우리 연천에서 발견되는 고생대 신캄브리아기의 암석은 14만 억 년 전. 그러면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몇 살 살아요? 우리 100세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만 년 된 돌멩이랑 네. 우리랑 봐서 누가 오래돼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아유, 티끌도 안 되죠. 그러게요. 이런 비경들을 보고 이런 자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겸손을 배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경을 보면서 문화도 만끽하고 향유하면서 이 자연 속의 그 한간 미물인 우리들에 대한 그 겸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오셔서 이렇게 멋진 절경을 멋진 스토리와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암석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다양한 암석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여울까지 지금 건너가고 싶은데 지금 못 건너가지만 돌다리가 이 암석이 다리가 이게 암석이 하나하나 낮아진다면 돌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자갈돌로 있지만 하나하나 낮아진다면 서로의 돌다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 함께 모두 같이 건널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한 손잡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암석 하나하나로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지.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응? 아까 우동자가 좀 바뀌어서 너무 네. 이게 왜 감동을 이러죠? 자아내는데. 아니요. 서로에게 우리 징검다리가 되어 줍시다. 징검다리가 되어자. 네. 겸손해지자. 네. 여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자연이 만든 이제 정말 신비로움에 무한한 시간과 그 세월이 더해져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 어떠한 작품보다도 정말 멋진 대작을 꼭 이곳에 와서 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주 좋은 이야기네. 네. 우리 권 선생님도 다 하셨는데 제가 해요. 행복하라고. 네. 네. 이제 김금강하고 한탄강이 본격적으로 만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강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근데 산이 보면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생겨나는 의욕을 이 좀 차분하게 다독여서 성공하는 인생을 여기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니 가을이면 네. 다 이렇게 편지 쓰는 시인이 되는가? 우리 다 시인 모드야? 문단에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긴단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오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냥 집안에 코로나에 갇혀 있으면 네. 너무 힘든 시간들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나와서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을 보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를 좀 이렇게 깊게 징검다리가 되듯이 알고 이렇게 향유를 하면 우리가 사는 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근본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인생을 즐기기 위한 건데 그런 일들을 이런 곳에 그냥 서울에 밖에 있지 말고 도시에 밖에 있지 말고 와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죠. 깊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뭔가 코멘트를 해줘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멋진 강물에 흘러가는 원래 제가 시도 많이 없는데 오늘은 좀 되게 맞지 않아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합쳐져서 흘러가는 인증강물에 우리도 세월의 흐름처럼 같이 늙지 않고 강물처럼 늙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천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